자, 반갑습니다.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7학년도, 그러니까 2026년 8월 더 프리미엄 같이 공통 전문항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4의 2분의 1제곱 2죠. 2 곱하기 2분의 1제곱 루트 2니까 둘이 곱하시면 2루트 2 되면서 답 2번 되겠고요. 자, 2번. 함수 fx가 3x제곱 더하기 4x입니다. 물어보기를 프라임 2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시면 6x 플러스 4가 되고 2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 16 되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3번입니다. 사인 세타가 마삼분의 1일 때 코사인분의 탄젠트 값 물어봤는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번분수식 정리하시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되실 거고요. 자, 코사인 제곱은 1에서 사인 제곱을 빼는 거니까 1 빼기 9분의 1 되면서 9분의 8 나올 거고 사인은 마삼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3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3 되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fx 어디로 가십니까? 2로 갑니다. 1보다 왼쪽에서 올 때 fx 어디로 가요? 1로 가니까 얘네들이 더해주셔서 3 되죠. 답은 3번 되겠고요. 넘어가서 5번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3x 적분하라고 하는데 구간이 지금 y축 대칭 구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함수 삭제시켜 주시고 그 다음 남은 거 우함수죠. 0서부터 2까지를 만든 후에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2배, 자 3x제곱 적분하시면 x세제곱 되고요. 0서부터 2까지. 그럼 요 녀석은 그냥 8이니까요. 2배 해줘서 16,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입니다. 등비수열 AN이 다음과 같대요. A1 값 물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A3로 묶어주시면은 공B 빼기 1, 얘가 2라는 게 되고, 오른쪽 A3로 묶어주시면은 공B의 제곱 빼기 1, 얘가 8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1로 갈 때 공B 더하기 1을 곱한 게 되죠. 그래서 공B 더하기 1을 곱했더니 4배가 됐어요. 그래서 공B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4라는 거는 A3한테 3배 한 게 되니까 3배 빼기 1배, 그래서 2배 A3가 2가 되겠고요. 자, 그럼 A3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A1입니다. 거꾸로 공비를 2번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9분의 1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고 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에서 극값 가진다고 했으니까요.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더하기 a인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이다. 자, 그럼 a가 4니까요. 여기한테 대입해 주시면은 마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다. b는 마이너스 1 되네.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3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sin A가 3 코사인 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ABC였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내각합에서 A를 뺀 거죠. 즉 파이 빼기 A가 되겠고요. 각변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 코사인 A가 되네요. 코사인 A 나눠주시면 탄젠트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A는 둔각입니다. 자, 그러면 AB 길이가 5고 AC 길이가 2루트 10일 때 ABC 넓이 물어봤어요. 한번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있는 거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B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 5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가 2루트 1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삼각형 넓이라서요. 자, AB에서 연장선 이어주시고 C에서 수선의 발 내리시면 자, 여기서 요각의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각의 탄젠트 값은 3이 되겠고요.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 했을 때 2루트 10인 거라서 이 길이가 지금 2짜리고 요 길이가 지금 6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5가 밑변에다가 높이가 6짜리라서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배 하시면 15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1과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x세제곱 더하기 1과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x는 2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죠. 그래서 b 빼기 a를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자라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1과 그리고 이 직선 y축으로 둘러싼 부분 여기가 바로 a가 됩니다. 자, 그럼 둘이 만나는 여기가 어디냐면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그랬을 때
요 곡선과 이 직선 그리고 x는 2로 둘러싼 부분 요 넓이를 지금 b라고 하자는 건데 요거 빼기 요거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요 b랑 a는 둘 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니까 b 빼기 a라 함은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자, b는 양수로 a는 음수로 지금 들어와야 되니까요. 얘가 위에 있어.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곡선에서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빼주신 걸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분하시면 x세제곱 4분의 1x 4제곱으로 적분이 되고요. 2x는 x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마3이죠. 마3x로 적분이 됩니다. 0서부터 2까지. 2 집어 넣으시면 4분의 1 곱하기 16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6 되면서 2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입니다.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a의 2x제곱 위에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a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a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재요. abc 무게중심 좌표를 줬고요. a값 물어봤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a의 2x제곱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a의 x제곱은요, 밑이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a의 2x제곱 위에 일사분면에 점 a를 잡죠. 얘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렸을 때 이 녀석과 만나는 걸 b라고 하자는 거고, y축의 수직인 직선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지금 c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지금 제시를 한 건데, 그러면 요 A랑 B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알파, A의 2알파 제곱이 될 거고 점 B는 알파, A 알파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C는 그러면 요 함수값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2알파를 X좌표로 갖게 되고 이랬을 때 세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로 계산이 되죠. 그럼 3분의 X좌표 합 알파, 2알파, 알파 그러면 4알파.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4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3이 되시겠고 마찬가지 y좌표의 무게중심 좌표 보시면 3분의 a의 2알파 제곱은 두 개에다가 얘 하나짜리죠. 그러면 2a 2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얘가 지금 12인 거죠. 자, 그럼 알파가 3이라 그랬는데요. 일단은 가만 놔두시고요. 자, 3 넘어가시면 36 되죠. 넘어가시면은 2a 2알파 제곱 더하기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기를 1, 2에 자, 얘가 4 곱하기 9니까요. 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알파 제곱이라는 게 4거나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a의 알파 제곱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a의 알파 제곱은 4가 되겠고 알파가 3이라 그랬으니 a 세제곱이 4였던 겁니다. 자, 그럼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요. a의 값은 2의 3분의 2제곱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t는 0일 때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시각이 0 이상 t일 때 점 P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t를 4 기준으로 쪼갰을 때 0 이상 4 미만에서는 t마사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t-2, t-4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t가 4 이상일 때는 그러면 t마사가 양수기 때문에 3배 그냥 t-2, t-4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3t-2, t-4를 그린 후에 0과 4 사이에서는 t축 대칭 이동시킨 걸로 그림을 나타내라 라는 거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2와 4를 근으로 갖는 이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원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근데 t4 이상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0과 4 사이에서는 뒤집어서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가 지금 VT가 되겠고요. 자, 이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시각 t는 2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라고 물어봤는데 운동 방향의 변화는 속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호가 변화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t는 1일 때는 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1 집어 넣어 주셔야 되겠고 자, 제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3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죠. 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에 2t 마이너스 6 되기 때문에 1 집어 넣으면 마3 곱하기 마4 되니까 12 맞네요.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
시각 t는 5일 때 점피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원점 출발했기 때문에 0서부터 5까지 얼만큼 위치가 변화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잘 보시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x축 간의 간격이 2대 1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여기도 S가 되시는 거고, 다음에 이 부분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끝점에서 여기 2,0를 이렇게 선분을 이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요 2차 함수와 0, 여기랑 2,0을 지나는 선분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넓이를 재겠다 그랬을 때 2차 함수 빼기 요 직선 하신 후에 0서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격이 2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S가 되시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의 변화랑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은 요 삼각형에서 요거를 뺀 만큼은 음수로 적분이 되겠죠. 그러면 요 넓이를 재야 되니까 0에서 함수값 보시면 0 집어 넣었을 때 마3 곱하기 마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4예요.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4니까 24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S만큼을 빠진 게 적분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가 두 번 더 더해지면 총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기를 마이너스 24 더하기 3S로 계산하게 되는데, S의 값은 우리가 6분의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3 곱하기 간격 2의 세제곱. 자, 그러면 약분을 하셨을 때 이렇게 S값이 4가 뜨기 때문에 마이너스 24 더하기 12에서 총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12만큼 위치가 변화했다는 거라서 위치 마이너스 12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지요.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SK가 10 더하기 K는 1서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AK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홀수계를 더하고 있으니까요, 이 녀석 첫 번째 녀석만 떼고 두 번째서부터는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나누어가지고 식을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녀석은 1 떼시면은 마이너스 S1이 되죠. 자, 한번 더 써볼까요? 시그마 K는 2서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SK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짝수 번째, 그러면은 짝수 번째면 2K가 들어가셨을 때 마이너스 1이 2K제곱 1이니까 S에 2K가 남게 되고요. 다음에 홀수 번째, 2K-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S 2K-1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2K-1로 두기보다는 스타트가 짝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스타트가 짝수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니까 2K 플러스 1로 쓸게요. 그러면 요거를 한 세트로 묶어냈을 때 시그마 K는 1 넣은 것부터 2K 플러스 1로 끝나죠. 얘가 9일 때니까요, 4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2K-S2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합과 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의 2K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식은요, 자, S1은 결과적으로 A1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A1에다가 홀수 번째 항들만 차근차근 해서 네 번째 홀수 번째 항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 해서 마이너스 A의 9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를 떼주시면은 마이너스 A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2서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AK인데, 자, 이 녀석도 그러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 시그마 짝수 번째는 마찬가지로 얘 1 돼버리니까 A의 2K로 그냥 나오게 될 거고, 홀수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에 스타트가 세 번째죠. 그래서 A의 2K 플러스 1로 쓰면 이렇게 한 세트로 묶은 후에 K는 1서부터 4까지가 되죠. 자, 그런데요,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2짜리 등차 수열이라서 짝수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번째에 있는 항을 빼버리면 공차가 거꾸로 남게 되죠. 얘가 얘 더하기 2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4번 더하게 되면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8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이 10 더하기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2랑 똑같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1이 삭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다 떼주시면, 자, 한번 써볼게. A3, A5, 그 다음에 A7, A9 이렇게가 지금 마이너스 2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요 녀석들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여기에서 센터가 있죠. A5와 A7은요 더했을 때 2배 A6가 되고, 얘네 둘도 더했을 때 2배 A6가 되기 때문에 얘가 4배 A의 6입니다. 자, 그래서 A6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A10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공차를 4번 보내면 되겠고요. 8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6 마이너스 1, 2분의 15가 되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에서 열린 구간 1서부터 3까지에서 fx는 최소값을 갖고, 그리고 그 최소값이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 구간의 양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최소값이 나타나는 건 반드시 극소값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 안에 fx의 극소값을 담아낼 거고요. 담아냈을 때 그 함수값이 구간 왼쪽 끝인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4차 함수의 개형 조사를 하게 되는데, 4차 함수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 값들이 모두 다른 4차 함수를 올해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그 케이스를 거기까지 도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4차 함수가 극소값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4차 함수, 가령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담아야 됩니다. 1서부터 3까지가. 근데 이랬을 때 문제가 이 녀석이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예 탈락돼 버리고요. 자, 그러면 극소값이 2개가 뜨는 4차 함수일 텐데, 가령 W 모양이다, 즉 상대칭 4차 함수다 라고 하면은 1과 3의 극소값을 담기를 얘를 담을 수도 있고 얘를 담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를 담겠다 그러면 1, 3을 이렇게 깔았을 때 1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얘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담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얘를 담았을 때 이 함수값이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으려면 1이 여기에 잡혀야 되겠죠. 그럼 1 여기 잡고 3이 그러면 이쪽에 잠겨서, 그럼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값으로 잡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극소값 2개가 서로 다를 때, 가령 이계형이나 이계형이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자, 만약에 저 최소값, 극소값이 얘가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4차 함수 전체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함수값을 F1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담게 되고요. 그럼 얘를 담았을 때 또 문제는 1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죠. 케이스가 탈락되고, 얘도 같은 이유로 얘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이 녀석이랑 같은 함수값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이 여기일 거냐 여기일 거냐 고민하게 되는데, 1을 여기다 두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쭉 봤을 때 전체 최소가 담기게 되면서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3을 딱 두면서 이 개형도 가능한 개형이 되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이 2개의 개형이 남게 되는데, 자, 이제 나조건을 볼게요. 닫힌 구간 0서부터 1까지에서 fx는 최대값 라지 m을 갖고, 그 라지 m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닫힌 구간 0서부터 1이라는 게 1을 여기다 깔았기 때문에 0서부터 1, 요만큼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0에서의 함수값이 되죠. 근데 이 녀석은 절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탈락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0서부터 1, 그럼 1 여기다 두시고요. 자, 0이 그럼 어디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0을 여기다 두게 되면 1에서 함수값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0이 여기 1이랑 같은 함수값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은 최대값이 0에서 함수값 또는 1에서 함수값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러면 0을 여기다가 두더라도 마이너스 1은 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함수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0이 여기쯤 있을 거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 되시고, 요 함수값과 같은 곳에 마이너스 1이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x라는 4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같은 함수값을 갖고 여기 어딘가에 같은 함수값을 갖는 곳이 한 군데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fx를 내가 식을 쓰기를 마이너스 1과 알파에서 근을 가죠. 그런데 알파에서 중근을 가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식을 쓰려면 1에서의 함수값만큼 빠진 상태여야 되겠죠. 그러니 다시 1에서의 함수값을 더해줬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알파가 반드시 1보다는 오른쪽,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것까지 제한 조건으로 달려있다라는 거를 캐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조건으로 프라임 영의 값이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을 하셔서 0 집어 넣으실 건데 자, 이 녀석 식을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플러스 알파 제곱인데요. 이거 그냥 다 전개 안 할 거고 f 프라임 제로가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은 fx 입장에서는요 1차항 개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전개를 했을 때 나타나는 1차항 개수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x제곱을 가지고서는 뒤쪽에서 1차항 개수 만들 수가 없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알파x랑 곱했을 때가 1차항이 나타나죠. 그래서 2알파가 1차항 개수가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정수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과 3 사이 알파기 때문에 이 녀석 2배를 해주면 2서부터 6 사이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 2알파로 가능한 것은 3 또는 4 또는 5가 되시겠네요. 자, 이랬을 때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 미분에서 1 집어넣으라 그랬을 때 fx가 x-1을 인수로 댔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한테만 1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2배의 1-알파의 제곱이 지금 프라임 1입니다. 얘가 F'I. 자, 그럼 이 녀석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파에 대한 2차 함수다. 1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는 알파에 대한 2차 함수다. 그럼 1 중근 갖는 이런 녀석인데 자, 지금 알파로 가능한 값이 2분의 3이거나 2거나 2분의 5거든요. 그러면 2분의 3, 그리고 2분의 5라고 했을 때 최소값이 2분의 3한테서 나타나고 최대값이 2분의 5한테서 나타나네요. 그래서 2분의 3 집어 넣어주시면은 2 곱하기 4분의 1 되니까 2분의 1 되겠고요. 2분의 5 집어 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9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 둘이 더해주시면 5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4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로그식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f2m이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자연수 m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f2m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다 2m 넣어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절대값 2-2m분의 27 마이너스 2의 2m 제곱근 중 실수죠. 근데 m이 자연수고 2m은 그러면 짝수기 때문에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하나 이하가 나오려 그러면 아싸리 얘가 뭐가 되던가 0이 되던가 아싸리 얘가 0보다 작아져서 없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녀석이 양수가 되면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2개가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부등식을 풀기를 이 녀석이, 즉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그 2의 a 더하기, 자, 마이너스 2도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로그 2의 4니까 로그 2의 a에서 얘 로그 2의 4를 뺀 건 진수끼리 나눠지니까 로그 2의 4분의 a가 되죠. 이거 더하기 로그 2의 절대값 2-2m분의 27,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진수 조건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A는 자연수니까 얘는 진수 조건에서 위배되지 않고,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진수가 0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0이라 그랬을 때, 이 녀석이 0이라 그랬을 때 그 m의 값이 4분의 27이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m이 자연수거든요. 얘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얘도 진수 조건 위배를 안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넘겨가지고요. 그럼 얘가 지금 넘어와서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a가 될 텐데 마이너스도 진수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치 같은 로그 부등식이니까요. 절대값 2-2m분의 27이 a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m의 개수가 자연수 m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m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서 a분의 4라는 것보다 작은 함수값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가 두 개 잡힙니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절대값 2-2n분의 27을 그려야 되는데, 자, 2-2x분의 27부터 보실게요. 그러면 걔는 일단은 점근선을 y는 2로 갔죠. y는 2로 갔고, 그 다음 얘를 기준하여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니까요. 요렇게 그려지게 이거 반대죠.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m 대입할 건데 그 m은 자연수여서 양수 쪽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절대값을 시켜서 보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렇게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a분의 4라는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곳에 자연수가 두 개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에서의 함수값들을 조사할 필요가 생깁니다. 자,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0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4분의 27이라는 걸 조사를 해놨었고요. 그럼 4분의 27 근처의 자연수라 그러면 얘가 지금 6점 얼마인데 7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7이면 요건 더 멀리 있겠죠. 자, 그러면 6과 7이 아마도 담기지 않을까 하면서 그 다음 녀석인 8에서 볼 건데요. 얘는 빠르게 증가하고 얘는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8을 담을지 6을 담을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8에서의 함수값도 조사를 할 겁니다. 자, 6에서의 함수값을 지금 보시면은 2-12분의 27, 2-12분의 27 되면 자, 이 녀석 마이너스 12분의 3이죠.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지금 12분의 3입니다. 12분의 3. 자, 8에서 함수값 볼게요. 2-16분의 27이죠. 그러면 얼마죠? 2-16분의 27이면 16분의 5죠. 16분의 5. 자, 얘 지금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은 16분의 4입니다. 그러면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면 6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아요. 6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에 8에서의 함수값이 좀 더 큰 거죠. 이거 가면 놔두면 되겠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딱 a분의 4라는 걸 깔았을 때 그거 아래의 함수값 중에서 자연수에서의 함수값인 게 두 개여야 된다는 건 6과 7을 담겠다는 얘기라서요. a분의 4라는 건 6은 6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위에 있고 8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분의 4라는 게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16분의 5라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수 취해주시면은 4분의 a가 5분의 16보다는 큰 거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양변 4배 해주시면 5분의 64보다는 a가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가 지금 12점 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연수 a는 13, 14, 15,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라 그랬을 때 등차 구조죠. 이렇게 합에 2배 해주시면 되겠고 29에 2배니까 58,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0 이상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함수 gx의 극대값이 4보다 큰 k라는 값이고 방정식 gx는 4에 양의 실근 중 가장 작은 수를 알파, 가장 큰 수를 베타라고 하지요. 지금 먼저 살펴볼게요. 상태를 좀 살펴보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와 a를 근으로 가져요. 근데 0 이상 쪽에서 정의가 됐거든요. 자, 그럼 원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이쪽만 볼 거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금 a고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gx라는 것은 이 녀석의 정적분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시켜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정적분 함수는 a에서 극소를 갖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소를 가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겁니다. 이게 인테그랄 0서부터 x까지 ft dt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반드시 0에서 근을 가지니까 x축이 여기에 깔리게 돼요. 자, 그러면 gx라는 거는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리세요니까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gx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대값이 k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k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fx 입장에서 반영을 해보면 자, 여기가 k면 여기 막 k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값은 fx 입장에선 정적분 값이죠. 요 넓이가 지금 k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gx가 4라는 방정식 4가 k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깔리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인테그랄 함수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베타에서 함수값은 여전히 4인 거고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였다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의 실근 중 가장 작은 수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나서 0서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fx 정적분의 9배가 0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의 정적분과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저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을 내가 hx라고 했을 때 fx라는 게 그냥 h'이죠. h'x입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절대값 시키고 정적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hx의 그래프 위에서 0서부터 알파까지 x좌표가 움직이면서 y좌표가 얼만큼의 이동을 했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hx라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0서부터 베타까지 x좌표가 이동하면서 y좌표가 얼만큼 이동했느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서부터 알파까지 y좌표의 이동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이동했습니까? 4만큼 이동해서 얘가 그냥 4예요. 그러면 9배 했으니까 얘가 지금 36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0서부터 베타까지 이동거리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운되기를 K라는 거리만큼 다운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K만큼 올라가고 4만큼 더 올라간 거라서 총 이동거리가 2K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얘가 36이라는 데에서 얘 넘어가면 32니까 K는 16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6인 거니까요. 0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통해 A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적분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서부터 A까지 3배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 dx 얘가 마이너스 16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0a를 구간 양 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분배를 x-a 더하기 2배의 x-a로 해주신 후에 0과 a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했을 때 6분의 공식이 쓰이고요. 제곱차항계수 1에다가 간격 a의 세제곱. 자, 그런데 0서부터 a까지는 사실 이 2차 함수가 음수 함수 값을 댔고 있으니까요. 적분값도 음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2배에 x-a라는 거는 기울기 1자리에 마이너스 a를 y절편, a를 x절편으로 갖는 1차 함수라서 0서부터 a까지 적분하겠다고 했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a제곱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0서부터 a까지는 음수함수 값을 댔고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결과적으로 남는 식이 3배를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라는 게 됩니다. 그럼 싹 다 우변으로 넘기면서 양변 2배 했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6a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게 되죠. 32죠. 32는 0이라는 게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a 2 넣었을 때요. 8 더하기 24 빼기 30이 0이니까 a-2에 a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더하기 8a 주시고 마 32니까요. 더하기 16 주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 a-2에 a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a 값 양수니까 무조건 a는 2짜리가 되죠. 자, 그래서 fx를 찾았습니다. 3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였던 거고요. f2분의 k 물어봤는데 k는 16이었죠. f8 물어본 거니까 8 대입해 주시면 3 곱하기 10 곱하기 6 되죠. 그래서 180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6번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으로 갈 때 전항을 제곱하고 인덱스 n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4값 물어봤어요. 차근차근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A2는 A1의 제곱 더하기 1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A3는 A2의 제곱 4에다가 인덱스 2 더하는 거니까 6 되고 A의 4는 A3의 제곱에다가 인덱스 3 더하는 거니까 39가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7번입니다. fx가 x-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고요. 프라임 4의 값 물어봤습니다. 자, 곱미분 해볼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x-1, 2의 x-1 이렇게 인수분해래. 이렇게 미분이 되죠.
일단 4 집어 넣어 볼까요? 그럼 16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2배의 x마일 제곱이에요. 2배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12 더하기 18이니까요. 답은 30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8번입니다. 1보다 큰 두 실수 A, B가 다음을 만족할 때 A랑 B 얼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로그 B의 2분의 1은요, 밑변환에 의해서 로그 2의 B가 될 거고, 밑을 맞춰주기 위해서 밑과 진수 이쪽을 제곱해 주시면 로그 4의 B의 제곱이 되죠. 밑이 같은 로그가 똑같다 해서 진수끼리 똑같다, A는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B라고 되어 있는데 밑이 같으니까 로그 합쳐서 써주면 이렇게 써지죠. 그럼 A랑 B의 곱이 4의 세제곱이라는 게 됩니다. 근데 A가 B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B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B는 4가 되네요. 그럼 A는 자동으로 제곱해서 16,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저렇게 정의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수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고 g 값이 11입니다. 자, 일단은 연속입니다 라고 했을 때 0에서만 지금 다르니까요. 0에서의 극한이 함수값과 똑같다 라는 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x분의 fx가 3이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간다는 데서 f0가 0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프라임 0이 3이라는 게 되죠. 자, 그럼 fx라는 식이 세워지기를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그럼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요. 2차 함계수는 몰라요. ax 제곱이라고 쓰면 프라임 0은 1차 함계수니까요. 3x에다가 상수항이 없다는 뜻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g가 11이라는 데에서 2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2분의 f2가 11이다. f2가 22라는 거죠. 그럼 2 집어 넣어주시면 8 더하기 4a 더하기 6이 22인 거고 그러면 4a는 8입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그럼 G3 물어봤어요. 그럼 3분의 F3 물어본 거라서 F3 계산해 보시면 3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되죠. 이거 3으로 나눠주시면요. 3의 제곱 9 더하기 2 곱하기 3, 6 더하기 3. 그래서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시그마 K1섭 n까지 이 K 마일 AK가 N 마일 AN, AN 더하기 T라는 상수로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AN은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A의 다섯 번째가 11과 26 사이 어떤 숫자일 때 A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와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써진대요.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다라는 데에서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싹 다 좌변으로 넘기면서 볼게요. E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서 우변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요.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이 넘어가면요. AN 플러스 1로 얘랑 묶이면서 E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이 빠지거든. 그러면 얘가 N이 되죠. N.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시면서 더하기 NAN 마이너스 AN 제곱은 0이다 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 잘 보시면 얘랑 얘랑 묶이죠. N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그리고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인수분해 해주시면 더하기 AN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써지죠. 그럼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라 다시 묶이면서 N 더하기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이렇게 했을 때 0 나온다. 그러니 얘가 0인 거에서 얘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0인 데에서 지금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N으로 써진다라는 게 되죠. 그럼 가는 N이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 이상이므로 AN이 0보다 크면은 얘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얘로 오면은 부호가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AN은 0일 때는 얘를 따라간다 라는 게 되죠. 0 돼버리면은 인덱스 뺐을 때 음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따라서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어떤 항이 0이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A5가 11과 26이니까 수열 A 처음으로 0이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다섯 번째 항이 지금 11과 26이라는 데에서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탄 겁니다. 그럼 얘는 어쨌든 0이 아닌 거라서 전 항들이 전부 다 얘를 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얘를 타게 되겠죠. 0 나타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저기서 가보겠습니다. A6가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올려서
A6라는 건 그러면 A5에서 인덱스 5를 빼는 거라서 A6는 6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다라는 게 돼요. 그리고서 7번째 항은 여기에서 이제 6 빠지는 거니까 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가 되죠. 그럼 아직까지 0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8번째 항 가볼까요? 8번째 항은 여기한테서 7 빼는 거니까, 얘한테서 7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는 게 되고요. 얘가 그럼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걸 보면 A9는요, 이제 8 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지면서 지금 얘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0이었던 거예요? 얘가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0이 되는 항이 제8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A1이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8이 0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A8까지는 전부 다 계속 얘를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그렇지? 그러면 차근차근 1서부터 집어 넣어가지고 7까지 집어 넣었을 때 8번째 항이 0인 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A2는 A1-1이고 A3는 A2-2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의 8은 A7-7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들을 전체 다 더해줬을 때 날라가고 날라가서 결과적으로 좌변에 있는 A8은 우변에 있는 A1한테서 1서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더해가지고 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항개수 7 곱하기 양끝 합 8. 그럼 계산하면 28이잖아요. 즉 얘가 0이라는 데서 A1은 28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는 28. 자, 그럼 물어보기를, 자, 가에 알맞은 식을 FN이라고 하지요. N입니다. F5니까요. 5 대입하면 5가 되겠고요. 자, P는 8이고 Q는 28이니까 차례대로 더해주시면 36 더하기 5니까 답은 4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t를 다음 극한식으로 정의를 하자고 합니다. GA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가 0과 6분의 1 F1밖에 없다. 그리고 F1과 F2가 똑같을 때 F4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GT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극한식 안에서 리미트 X가 T로 갈 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T에 X 마이너스 T 분의 fx 플러스 ft 그리고 fx 마이너스 ft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각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는 f'0로 가고 f''t로 가고요. 자, x 플러스 t가 만약에 t가 0이 아니라 그러면 2t로 가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ft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t가 0이 아닐 때 그 극한값이, 자, 이 약분해서 t분의 ft 곱하기 f't로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t가 0일 때는 따로 조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t가 0일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0의 제곱이 되시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기를 요거 곱하기 fx 플러스 f0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0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x가 분모에 지금 x 2개 들어와 있으니까 분자도 x 2개를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 fx-f0는 0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인수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남은 x인수를 누가 데리고 올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x를 인수로 들고 온다 그러면 얘가 0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f0가 0이 돼버리죠. 근데 f0가 0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f0가 0이라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식이 x제곱분의 fx의 제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녀석의 제곱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f0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x분의 fx의 극한이 프라임 제로가 되면서 이 녀석은 프라임 제로의 제곱이 돼버려요. 즉 항상 0 이상인 녀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0에서 지금 조건 만족한다는 거에 위배되니까 f0가 0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를 얘가 못 들고 오는 거라서 얘가 x를 2개 들고 오고, 더 이상 x를 들고 오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또 0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x는 못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기를 이거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를 f0만큼 뺐더니 0인수 2개에다가 다른 실근 하나를 데리고 온다는 것에서 f0라는 녀석은 극값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자, 전부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극한식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빼기 f0는 x제곱에 ax 플러스 b고요. fx 플러스 f0는 얘한테 2f0 더한 거죠. 그래서 x제곱 ax 플러스 b 더하기 2f0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자, 그럼 이랬을 때 x제곱 지워지시고 극한 쏴주시면은 b 곱하기 2f0로 가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f1과 f2가 함수값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식에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 넣어 보시면 a 더하기 b라는 게 1에서의 함수값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4 곱하기 2a 더하기 b예요. 얘네들이 지금 똑같다죠. 그럼 8a, a 넘어오면 7a가 4b 넘어가면 마삼b다. 즉 b는 마이너스 3분의 7a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양수였잖아? 얘가 음수가 되고요. 그럼 b가 음수라 그러면 f0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b가 마삼분의 7이면 저기다 대입하셨을 때 fx-f0라는 게 ax 제곱에 x-3분의 7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fx가 생기기를 극값이 있는 요런 녀석일 텐데 f0 뺐을 때 0 중근에 3분의 7근 가진다는 데에서 여기가 0이 되고, 이렇게 f0 깔았을 때 여기가 지금 3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는 우리가 탐색이 끝났고, 이제 6분의 1 f1이라는 곳에서도 저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거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일단 정수니까요, f1은 6의 배수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나머지에서 우리는 GT라는 것을 얘를 통해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가 언제 될 건지를 이제부터 볼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데에서 1과 2가 여기에 이렇게 깔려야 된다는 거는 먼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부호 판단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 이 녀석은요, t, ft, 그리고 프라임 t, 이 녀석들을 가지고서 부호가 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f 프라임 t를 기준해서 우리가 나눠봤을 때 f't의 양음은 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왼쪽 보실까요? 여기에서 0이가 0이기 때문에 t가 음수인 상태고, 증가하니까요 f't는 음수입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ft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양수죠. 양수. 그러면 여기가 음수죠. 쏘리. 다음에 0과 요 사이에서는 여기가 양수가 맞죠. 그렇죠. 얘네들이 음수니까요.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일단 t가 양수고, 감소하니까 프라임 t는 음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 만족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 ft가 양수여야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은 t가 여전히 양수인데요. 증가하니까요 프라임 t가 음수가 되시겠고, 조건 또다시 증가, 양수니까요. 조건 만족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ft가 음수여야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고, 그래서 x축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수에서의 함수값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를 먼저 한번 쭉 깔아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들이 여기 0 있고, 여기가 1 있고, 여기가 2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녀석들이 어떻게 깔릴지를 볼 건데요. 여기가 지금 3분의 7입니다. 즉 2점 얼마라서 3이 이쪽으로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놓기를 f0가 양수라는 거를 체크해 놨었기 때문에 이 함수값보다 x축이 아래에 놓이게 되거든.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양수 함수값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 정수 첫 번째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1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얘 바로 전정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위치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요 극소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는 요 극소값서부터 요거와 요거 사이의 간격만큼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요 간격은 3분의 7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위치를 조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의 위치는 요 간격 3분의 7한테 3등분을 한 후에 2배 데리고 온 거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3분의 7을 3분의 2배로 들고 온 거니까 9분의 14입니다.
자, 그러면 9분의 14에서 3분의 7을 빼는 거예요. 9분의 21 빠지는 거라서 여기 위치 마이너스 9분의 7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0.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네요. 그러면 X축을 이제부터 놔둬가면서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X축이 만약에 이쪽을 데리고 오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X축이 이것보다 아래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양수함수 값이 전부 다 이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되고요. 여기 지금 1도 돼버려요. 그래서 두 마리가 더 들어오니까 말이 안 되죠. 얘는 그러면 들고 오면 안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1은 들고 오면 안 돼. 얘는 들고 오면 안 되고요. 자, 그럼 X축이 얘보다 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올 거냐 얘를 데리고 올 거냐의 케이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얘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니까 X축이 여기에 깔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2라는 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2라는 거거든요. 근데 F1이 그럼 12인 거니까 음수함수 값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얘입니다. 그래서 X축이 얘보다 아래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러면 1이 바로바로 6분의 F1인 거고요. 그래서 F1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x-f0를 식을 써놨죠. 저기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6-f0가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a죠. 자, 그럼 f0라는 거는 6 더하기 3분의 4a가 되겠고요. 그럼 fx라는 게 얘가 ax제곱 x-3분의 7에다가 더하기 6 더하기 3분의 4a가 되시겠네. 그러면 fx가 지켜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마이너스 1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x축 아래, 즉 0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f-1은 1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a 더하기 6 더하기 3분의 4a. 이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랑 더하셨을 때 마이너스 6a죠. 마이너스 3분의 6a죠. 마이너스 2a니까 2a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어보기를 이제 F4의 최소값입니다. 4 집어 넣어보시면은 F4는 16a 곱하기 3분의 5죠. 더하기 6 더하기 3분의 4a고요. 3분의 80a 더하기 3분의 4a니까 3분의 84a 더하기 6이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소값은 84 더하기 6, 9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9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양수 a에 대해서 집합 0서부터 4 사이 그리고 2는 빠진 그런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a 탄젠트 4분의 파이 x의 절대값 시킨 녀석과 gx는 a 탄젠트 4분의 파이 x 빼기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2. 자, 이 녀석 a 탄젠트에 4분의 파이로 묶어주시면 이거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둘 다 a 탄젠트 4분의 파이 x를 가지고서 움직이네요. 이 녀석은 요 a 탄젠트 4분의 파이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죠. 두 개의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난다.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요 평행이동이 만들어내는 기울기죠. 얘가 마이너스 1. 이 직선이 곡선 fx와 0과 2 사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점 B를 지나고 샬라샬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A 탄젠트 4분의 파이 x라는 녀석은요. 주기가 4짜리입니다. 그래서 0부터 4 사이를 보라고 했을 때 한 주기 보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fx는 절대값을 시켜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겠죠. 여기 2고 여기 4예요. 자, 그 다음에 gx는 a 탄젠트 4분의 파이 x를 x축 방향 2, y축 방향 2 평이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가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던 녀석을 이만큼 움직여서 요 그림이 여기로 오고 요 그림이 여기로 왔을 텐데 그걸 이만큼 또 내렸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원점이 2 움직여서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만나는 요 점이 바로 A인 건데요. 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긋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 만나는 요 점을 지금 B라고 하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요 그림은 요 그림이 온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을 타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데에서 이렇게 A와 B 사이의 관계가 X축 방향 2, Y축 방향 2평의 이동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기가 지금 C입니다. 그럼 BC 길이가 6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삼각형 OAB 넓이를 S라고 할 때 그럼 OAB 넓이 S값 얼마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녀석들의 점좌표가 다 쓰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좌표 써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내용 소개를 하나만 하면 만약에 탄젠트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x 그럼 한 주기를 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 녀석은 주기가 파이짜리니까 여기가 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내가 x좌표 알파라 그랬을 때 이 알파에서부터 반주기만큼만 갈게요. 즉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맺히게 되죠. 그러면 이곳의 정체가 뭐냐면 그냥 대입을 하셨을 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요. 자,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의 1로 각변환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게 되냐면 이 함수값을 내가 t라고 했을 때 여기 함수값은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t분의 1이 된다를 의미하게 돼요. 즉 반주기 가면 탄젠트 함수는 함수값이 역수에 부호반대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4짜리입니다. 그래서 반주기만큼이 2거든요. 정확하게 반주기만큼 이동한 게 얘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냐면 여기에 내가 여기 y좌표를 t라고 탄젠트 값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한테 a 배한 거니까 여기 함수 값은 at예요. 그리고 요 지금 절대값 시켜가지고 올라간 이 녀석 있죠? 얘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반주기만큼 이동한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요 t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고 a배까지 한 거예요. 즉 여기는 마이너스 t분의 a입니다. 자, 그러니 이 녀석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요 점의 a의 y좌표 함수값은 t분의 a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이 잡히기를 요 y좌표랑 여기 y좌표 사이에 간격이 2다. 즉 at-t분의 a가 2다라는 걸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거의 6인 걸 또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요 점 C라는 거는 또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다운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 점 C에서 마찬가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어보면 애초에 점 C로 온 요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2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가 2인 거고 요 거리가 2인 거고 그리고 요 거리가 그러면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점에서 그러면 또 반주기만큼 이동한 게 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탄젠트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고 또 a 배한 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t분의 a가 되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t분의 a랑 at 사이의 함수값 간격이 4라는 얘기가 되면서 식 하나가 더 세워지기를 at 더하기 t분의 a가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아래 더하시면 끝난 거예요. 2at가 6인 거니까 a 탄젠트 값이 3인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3돼 버리면 탄젠트 분의 a가 1돼 버리거든. 자, 그러면 이 말은 a가 탄젠트 값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고 둘이 곱했을 때 3이니까 둘 다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대입하기를 알파를 대입하면 4분의 파이 알파가 지금 루트 3인 거고요. 자, 그런데 탄젠트 값이 지금 1사분면 쪽에서 루트 3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파이죠. 얘가 지금 3분의 파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는 3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OAB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요. 점 B는요, X좌표가 그러면 3분의 4가 된 거고 Y좌표는 A랑 탄젠트 곱한 거라면 3인 거죠. 그리고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점 A의 좌표는
이만큼 오른쪽,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3분의 1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 써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큰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했을 때 10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1, 3분의 4. 자, 그럼 3분의 얼마죠? 자, 얘가 S네. 그래서 얘한테 6배 하라 그랬으니까요.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6년 8월 더 프리미엄 공통 전문항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것도 많고 기출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1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고요. 22번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사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운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